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오늘은 백그라운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선택적 지각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더불어 무주의 맹시, 변화 맹시,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도 함께 다루어 봅니다. 방금 언급된 모든 테마들은 인간의 인지와 관련된 주제로 사피엔스의 인지혁명과 같은 과학 분야,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같은 철학 분야, 맥거크 휴가와 같은 심리 분야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융합되어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시청하기 바랍니다. 최초에 언급된 것처럼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강철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합니다. 단단한 만큼 경직되어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좋게 보면 뚜렷한 자기 주관이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가치만 고수하려는 경직된 인식은 자칫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먼저 선택적 지각의 원장님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혀 예상할 수 없거나 관심 밖의 것은 보지 못한다.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 걸러냄으로써 의사결정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신에게 위협적이고 모순적인 정보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지총량제라 일컫습니다. 즉, 인지총량제란 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 양을 초과하면 뇌의 인지과부하가 걸려 뇌는 인지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차에 기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주유를 계속하면 기름이 넘쳐 바닥으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인지총량을 넘어서 입력되는 정보는 넘쳐 흘러 버려질 뿐이지요. 이는 이미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한히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인지과부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정보를 수용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극히 일부분의 자극만을 받아들여 지각하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훈련받은 것 또는 보고 배운 것에 따라 사물을 바라봅니다. 결국 지각 방식은 문화에 의해 학습되며 규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문화의 학습으로 규정된 문화의 산물이며 그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이전에 학습했던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은 선택적 지각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우리의 문화에 의해 학습되어 규정된 필요한 정보만을 수용하는, 즉 자신에게 맞는 정보만을 수용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언급한 것이죠. 하지만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아니지만, 우리 문화에 의해 당연시되어 규정된 정보가 아니지만, 나의 논리에 맞는 정보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면 그 정보를 지각하지 못해 생기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문화적 틀에 근거해서 사물을 지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인지체계와 일치하거나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 자존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무심한 행동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곡해할 것입니다. 이는 망상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선택적 지각으로 유명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문화는 자존감이 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하나의 필수 덕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인식의 범위 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정보를 수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선택적으로 지각된 결과를 나름대로 정교한 논리로 만들어 현대 문화가 규정한 정보에 위배되는 인지정보를 습득할 때 주변에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즉,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때 혼동스러워하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선택적 지각은 인지 부조화로 인한 자기 합리화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인지 부조화는 백그라운드 129번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잠시 언급만 합니다. 먼저 인지 부조화의 원장님의 정의입니다. 기존 신념과 새로운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둘을 일치시키려 한다. 새로운 정보에 행동을 맞추기보다 기존 신념에 맞게 태도를 바꾸는데 이때 변화된 태도를 뇌가 납득시키게 하기 위해 자기 딴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고안한다. 이를 자기 합리화라 한다. 인지 부조화로 인한 자기 합리화 역시 유리한 정보만 택하는 선택적 지각과 비슷한 심리 기제입니다. 이해하였습니까? 원장님이 가끔 선택적 지각과 무주의 맹시를 동시에 수업할 때 반대의 뜻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선택적 지각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므로 자기가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현상이 무주의 맹시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해도 그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므로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둘은 살짝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단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선택적 지각은 셀렉티브 퍼셉션. 퍼셉션은 현존하는 수능 1등 단어로 지각, 인지의 뜻임은 상식입니다. 수능 영어에서 선택적 지각이 빈칸으로 출제되었을 때 거의 셀렉티브에 빈칸을 들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융합이 되므로 셀렉티브에 빈칸을 뚫는 문제는 더 이상 없을 듯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셀렉티브가 제목으로 나오는 테마는 셀렉티브 퍼셉션과 셀렉티브 브리딩이 있습니다. 셀렉티브 브리딩은 선택적 교배로 인간이 개입 시 진화의 속도는 급진적으로 빨라지는데 이를 급진적 진화라고 하며 급진적 진화의 동력은 선택적 교배입니다. 진화 파트에서 배웁니다. 무주의 맹시는 이너텐셔널 블라인드니스. 블라인드니스는 맹목이라는 뜻도 있고 맹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맹목은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상태이며 맹시는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둘 다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문제는 이너텐셔널인데요. 어텐셔널이 주의하는의 뜻이므로 이너텐셔널은 무주의하는 이라는 뜻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없는 단어로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라는 것이죠. 조금 뒤 배우게 될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이라는 용어에서 의도치 않게라는 단어가 어닌텐셔널입니다. 뭔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혼동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너텐셔널은 주의하지 않는, 즉 무주의하는, 어닌텐셔널은 의도치 않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집중합니다. 먼저 무주의 맹시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무주의 맹시는 주의력 착각의 일종이다. 눈이 특정 위치를 향하고 있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서 눈이 향하는 위치의 대상이 지각되지 못하는 현상이나 상태이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시야에 들어온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반드시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관심이 딴 곳에 있으면 원장님을 봐도 보는 게 아니며 봐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는 주변 환경의 한 측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문화적으로 학습된 규정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아예 예상하지도 못하여 무관심하에 명백한 오류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주관에 맞지 않다고 자기 합리화하여 무주의 맹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분명 자신이 틀릴 수 있으며 자신의 오류가 맞음에도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여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무주의 맹시에 빠질 경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의 맹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과사전의 답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주의 맹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는 것이 무주의 맹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다. 차라리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답을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어록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수용하라. 너 자신을 알라. 이는 무지에 대한 자각, 즉 무지의 지에서 비롯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소스, 원아웃입니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여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에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무주의 맹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자신의 주관적인 선택적 지각을 피하는 것이 무주의 맹시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가요? 선택적 지각과 무주의 맹시의 차이점이 구별되나요? 아는 학생들은 알다시피 무주의 맹시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으로 인해 대단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토봉음고에도 여러 건 비치되어 있으니 시간이 되면 읽어보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의 사전적 설명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효과로 1999년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의 실험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의 인지구조는 특정한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잠시 영상을 시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이미 영상에서 고릴라가 출연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피실험자가 되지 못합니다. 실험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피실험자에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각각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한 팀은 흰 옷, 다른 팀은 검은 옷을 입고 같은 팀에게 패스를 합니다. 이때 피실험자들에게 미션이 주어지는데 검은 옷 팀은 무시하고 흰 옷 팀이 패스한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영상이 끝난 뒤 실험자들이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선수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았나요? 실제로 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이 9초가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험은 패스하는 횟수를 세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고릴라의 출현을 인지하였냐는 것이 실험의 진짜 의도입니다.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실험자의 약 50%는 패스 횟수를 세는 데만 집중해 명백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실험자들의 50%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흰색 팀 패스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특정 인지적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그 과업에 선택적 집중을 하게 되고 능률을 높이려면 불필요한 자극을 배제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지 총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인지적 과업에 집중하는 동안 그 과업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능력이 배제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인 거죠.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어진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인지적 기제라는 점에선 긍정적 측면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착각과 그릇된 판단, 그리고 치명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정적 측면의 수능 기초 예제를 보겠습니다. 눈앞에서 유턴 신호가 들어오기만 기다리던 운전자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비행기를 착륙시키느라 계기판만 보던 비행사가 반대 방향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호가 잠수 상태에서 수면으로 급히 부상하다가 바로 위에 있는 일본 국적 민간 어선을 들이받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열심히 쳐다보다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산불을 보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선택적 지각과 무주의 맹시를 정리합니다. 의도이든 의도치 않았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기 싫은 것은 안 본다면 사실 둘 다 선택적 지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선택적 수용, 내가 보기 싫은 것은 안 본다면 선택적 거부, 둘 모두 선택적 지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주의 맹시는 무언가 선택적 거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택적 거부가 내 주관적 믿음에 맞지 않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면 무주의 맹시는 특정 과업에 집중하다 보니 그와 무관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가 나타날 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더더더 쉽게 말해 선택적 지각은 전체 정보가 주어져도 자신이 가진 신념과 가치에 일치하는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는 것이고, 무주의 맹시는 시선이 사물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 예상치 못한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주의력 착각 현상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으니 꼭 차이를 구별해 둡시다. 인지혁명 이후로 인류의 인지는 생존을 위해 선택적 지각과 무주의 맹시라는 일종의 생존 기제를 강화하며 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뇌에는 이 두 가지 인지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인지의 오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Our memory is arbitrary. 그러므로 우리의 뇌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기억 정보만 저장하고 있을 순 없으며 자신의 주관적 편견에 맞는 정보만 골라서 저장하게 되므로 인간의 기억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는 백그라운드 1권 129번을 참고하여 정리하도록 합니다. 선택적 지각과 함께 영어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테마가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입니다. 좀 전에 어휘에서 정의했듯이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편견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백그라운드 1권의 편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며 오늘은 선택적 지각과 연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 역시 편견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인간의 인지에는 총량이 있습니다. 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걸러내어야 합니다. 이때 걸러내다라는 영어 표현을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미 수능에서 빈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보를 걸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적 지각과 무주의 맹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은 편견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편향, 편견,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스며든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이 현상이 과학자들에게 나타날 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만일 과학자가 실험 전이나 실험 이후에 의도치 않게 편견이 개입되면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확신하게 되어 원하는 결과가 오도록 과정을 부정적으로 유도한다든지 실험의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고의로 이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도입된 결과입니다. 일종의 의도치 않은 확신 편향에 가깝습니다. 과학자들도 나름 노력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의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학자의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을 막기 위해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백그라운드 1권 실험군과 통제군에서 배운 맹검법과 이중 맹검법입니다. 실험군과 통제군에서 배웠으므로 살짝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맹검법은 실험 수행 시 편향을 막기 위해 피실험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피실험자의 편향은 막았지만 실험을 하는 실험자인 통제관의 편향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때 실험자와 피실험자 모두에게 맹검법이 적용될 경우 실험자의 편향까지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이중 맹검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맹시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변화 맹시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앞뒤 장면 사이에 명백히 보이는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연속 제시되는 장면들에서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 변화를 탐지하는 것이 어려운 현상을 일컫는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To show you just how much your highly skilled adult brains can miss, we set up a few hidden cameras on this busy boardwalk and asked a few actors to play along. One asked beachgoers for directions. Sir, do you know where the metro stop is? What is it? The metro stop. I've been looking for it and I can't find it. I'm not from around here. I keep looking for it everywhere I go. After one of our actors asks for directions, surf's up. We switch out the actor. Do you think our beachgoers will even notice? How will they respond if they do notice? You see that guy in the red truck? Yeah, See I them do. guys? Yeah. They'll direct you right away to the train station. Oh, they will. Construction site over there. Right. It's aquarium. Okay. To the left. To the left. If it seems like these beachgoers don't see the change, It's going down that way. they don't.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train is? Of course, not everyone fell for it. How many blocks is it? Because I'm not from around here. I'm kind of lost. I don't really know the neighborhood that well. Is the train which direction? Which direction? You give me directions for the train? Yeah, wasn't it? But if you think this game works because Bearded Guy 1 looks a bit like Bearded Guy 2, let's try the switch with a not at all bearded woman. Can I ask you a question? Do you know Hey, where you the... better make it simple. I'm trying to find the What's metro. name? The what? The metro. That's a newspaper. Is it? In Yeah, England? it's a daily newspaper, yeah. Did you notice that they switched? You didn't say anything. No! Wow, what's this all about? What's going on is something called change blindness. Your brain's mission isn't necessarily to make an accurate picture of the world for you, but a useful one. And in this situation, the most useful thing is giving accurate directions. 보이지 Even if 않는 your 고릴라 eyes miss 실험과 the 많이 person you're giving 흡사합니다. them to. 변화 맹시는 줄여서 변화맹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바뀌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탁자에 놓여있던 접시가 다른 접시로 바뀌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바뀐 그림 찾기에서와 같이 피실험자들이 장면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할 경우에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난 시각적 자극에 대한 미묘하거나 주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이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제한된 수용 능력을 최대한 악용하고 이용하는 꼴이라고 실험자들은 이 실험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만일 당신이 판사라면 변화맹을 지닌 목격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인간은 변화맹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목격자 증언은 신빙성을 100% 신뢰할 수만은 없는 증언으로 단지 참고만 하는 이유입니다. 변화맹시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 소개합니다. 다시금 정리하자면 계속 주의를 쏟던 장면에서 잠깐 눈을 돌렸는데 그 장면의 중대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변화맹시라고 앞서 모두 배웠습니다.
1995년 수잔 블랙모어 연구팀은 특징적인 한 가지 부분만 빼고 모두 같은 두 개의 이미지로 실험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되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 짧게 비어있는 프레임을 넣거나 위치를 아주 살짝만 옮겨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실험 참가자들은 이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분명 두 그림 중 한 부분이 달라졌는데도 말이죠. 원장님 생각엔 그 한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중요했다면 그 부분에 집중을 했을 것이므로 분명히 변화를 알아차렸겠죠. 데니얼 사이먼스는 1차원적인 시각만 사용했던 앞의 실험을 3차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를 위해 등장인물이 달라지는 짧은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텅 빈 교실로 걸어들어가 빈 의자에 앉고, 빈 의자에 앉은 후부터는 다른 남자로 교체했지만 외모도 확연히 다른 배우였음에도 이를 눈치챈 학생은 40명 중 33%에 불과했습니다. 실험자들은 결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실험을 비롯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지 증명되었다. 변화 맹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 마치 변화맹시는 부정적이므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원장님 생각엔 배우의 얼굴이 그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에게 길을 묻는 변화맹시 실험을 했을 때 대부분 남자들은 상대 남자의 얼굴이 바뀌었는지 알아채지 못했겠죠. 관심이 길 안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길을 묻는 변화맹시 실험을 했을 경우 대부분 남자들은 바뀌었는지 알아챘겠죠. 관심이 길 안내보다는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황에서 변화맹시가 발생했다고 주의력이 결핍되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오류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듯 인간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뜻밖의 변화라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이지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변화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또는 예상하고 있다면 변화는 분명해지고 모두의 눈에 띕니다. 변화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면 변화를 전혀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기억력 착각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음성은 나가지 않으니 머릿속으로 차이를 지각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적 지각, 무주의 맹시, 의도치 않게 도입된 편견, 그리고 변화 맹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았듯이 다양하게 확장되어 여러 분야와 융합될 수 있으니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여 마음껏 추론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